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쓰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점 제가 4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창업생활의 송과장입니다. 누구나 처음 창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99% 이상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저 부동산이 하자는 대로 도장 들고 나가서 계약금 보내고 도장 찍고 끝, 이런 식이 거의 95% 이상일 거예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제가 4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라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지금은 힘든 시기입니다. 장사하기 정말 힘든 시기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중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거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화랑기였을 때야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부 다 5년, 60개월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어요. 월세를 많이 올릴까 봐서. 요즘의 추세는 3년, 36개월, 24개월 이런 식으로 중단기로 쓰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업자가 5년 계약 하셔야 된다 그래갖고 5년 계약을 쓰면은 정말 안 돼요. 아니, 나는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투자한 매장인데 2년 뒤에 만약에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나가게 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갖고 최장 10년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굳이 중개업자가 시키는 대로 5년 계약을 하시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계약은 짧게 3년 이내로 진행해 주세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로 써라예요. 임대인이 자신의 계약서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 임대업을 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은 거의 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다들 자기네 계약서를 가지고 나와서 작성합니다. 이런 계약서들은 다 법무 검토가 끝난 계약서예요. 다 임대인이 유리하게 모든 조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계약을 하자는 게 표준 계약서가 아닌 개인 계약서예요. 개인 건물의 개인 계약서 6장짜리도 본 적이 있고, 법인 건물의 건물 계약서로 정말 두께 이만한 계약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독소 조항이었어요. 저희한테 불리한 그런 계약. 5년이나 10년 전에는 경기가 화랑기였어요. 좋은 매장을 구하려면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중개인에게는 개인 계약서는 절대 계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이라는 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거를 문서화 해가지고 남기는 게 계약서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끔 계약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팁도 이런 내용이에요. 특약을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써라.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란 당연히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류의 특약을 쓰라는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공사기간 동안 렌트프리를 진행하여 준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4주 동안의 렌트프리 기간을 준다. 이런 식의 특약을 넣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또한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미리 특약에 넣어두세요. 오래된 건물이면은 건물의 구조상 결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 시 임대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원래 임대인이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막상 누수가 발생하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비용이 나가니까. 비는 계속 새니까 답답한 마음에 임차인이 스스로 그냥 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 그럽니다. 거의 안 줘요. 거의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약을 넣어 두시면은 나중에 분쟁 생겼을 경우에 정말 좋습니다. 이런 류의 특약은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또한 요직업의 경우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임대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특약에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임대인이 서류를 모두 제공한다. 이런 류의 특약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특약으로 넣어두면 정말 좋은 조항이 있는데 아마 임대인분들 거의 다 안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쯤 말을 꺼내볼 필요가 있는 조항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상 현 목적물을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공식적으로.
깔세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나는 장사가 너무 안 돼갖고 매달 마이너스예요. 매장은 빼고 싶은데 매장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전대라도 줄 수 있게끔 미리 동의를 받아 놓는 겁니다. 월세라도 보존하기 위해서요. 보통 임대인들은 다 안 해주세요. 계약하러 가셨는데 조용히 운을 띄워봤는데 임대인이 해줄 분위기인 것 같으면 재빨리 조약을 넣으시고, 안 해주실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끝내세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중개수수료예요. 우리나라 중개법상 상가 중개수수료는 0.9%입니다. 0.9%를 주라는 게 아니라 0.9% 이내 협의입니다. 중개업자분들은 개인이 가면은 다 0.9%를 받으시려고 해요. 물론 중개업자분들이 정말 이 계약을 위해서 금액도 엄청나게 깎아주셨고 정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주셨으면은 0.9%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건 뭐가 나와 있는지 듣고 계약을 쓰게 됐다고 0.9%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못 준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계약을 하러 가서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계약하기 전에 중개인 분과 단둘이 있을 때 우리 수수료는 0.7%로 합시다, 0.6%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센스 없게 임대인이랑 만나가지고 3명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0.6%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당연히 임대인도 0.6만 주겠다고 해요. 그럼 중개사분은 양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센스 있게 단 둘이 있을 때 계약하기 전에 수수료를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점, 체크해야 될 점에 대해서 4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임대차 계약은 한번 도장을 찍으면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게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슬기롭게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창업생활의 송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